시청자 여러분, 뉴스룸을 시작합니다. 40일 넘게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요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뀝니다. 문을 닫았던 도서관과 미술관도 다시 손님을 맞고 모임과 행사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됩니다.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. 감사드립니다. 하지만 강조해야 할 것은 거리두기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. 먼저 오늘 정부 발표 내용부터 배양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수요일인 오늘 6일부터 생활 방역을 시작합니다.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한 달 보름 만입니다. 문을 닫았던 시설들은 국립공원이나 체육관, 미술관처럼 밀집도가 낮은 곳부터 운영을 다시 시작합니다. 정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차례 연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하루 확진자 수는 50명 안쪽,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5%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. 최근 2주 동안 하루 확진자 수는 평균 9명 정도였고 이 중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한 사람은 6.8%였습니다.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했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. 확진자 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현재 심각 수준인 감염병 위기 단계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일상생활로 완전히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.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, 사회 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입니다.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. 평가 결과에 따라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,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,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것입니다. 정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도 확정해 내놨습니다. JTBC 배양진입니다.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보신 것처럼 거리두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지하철에서, 마트에서, 영화관, 카페에서 어떻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할까요? 고승혁, 이수진 두 기자가 직접 보여드립니다. 정부의 생활방역 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 출퇴근 시간과 같이 혼잡할 때 접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과 1, 2m 떨어져 앉아야 합니다. 또 침방울이 튀는 걸 막기 위해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불필요한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. 대형마트에서는 쇼핑카트를 쓰기 전 손소독제를 이용해야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의 손이 닿기 때문입니다. 마찬가지로 화장품 등의 견본을 사용할 때도 얼굴에 직접 바르기보다는 손등에 테스트한 뒤 소독을 해야 합니다. 계산대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. 다른 손님과 1,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하고 손이 많이 닿는 현금 대신 모바일페이와 QR코드 등으로 결제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. 종교시설에서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. 마스크와 손 소독은 기본이고 공용책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개인책을 사용해야 합니다. 들어가서는 침방울이 튀는 합창과 구호는 외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거리 두기를 위해 이렇게 한 칸씩 떨어져 앉고 단체 식사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. 여가 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여가 생활을 할 때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. 이렇게 영화관에 왔을 때 온라인으로 사전 예매를 해서 직원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. 줄을 설 땐 2m의 간격을 두어서 관객들이 밀집되는 걸 피해야 합니다. 되도록 시간을 충분히 두고 영화관에 도착해서 관객들이 몰리지 않는 시간에 천천히 입장하는 것도 방역에 도움이 됩니다. 카페를 이용할 때는 마주보고 앉지 말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아서 거리두기 하는 게 좋습니다. 또 음식을 나눠 먹을 때는 곧바로 나눠 먹지 말고 이렇게 개인 접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. 가능하면 음료나 음식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가게 안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라고 말합니다.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최근 2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경우 여가 생활은 물론 보름간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. JTBC 이수진입니다. 이렇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것 말고도 앞으로는 밖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특히 잘 막아내야 합니다.
실제로 최근 보름 동안 새로 나온 환자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10명에 7명꼴로 많았습니다. 특히 코로나 환자가 많은 미국과 유럽이 봉쇄를 좀 풀면서 우리로서는 더 긴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서영지 기자입니다. 오늘 신규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 사이 가장 많은 13명입니다. 이 가운데 10명이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. 보름 동안의 전파 경로 역시 해외 유입이 68%로 가장 많았습니다. 미국과 유럽에서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이탈리아에서는 사망자가 28,710명으로 전날보다 474명 증가하는 등 아직도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.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외 유입 리스크가 커진 만큼 관계부처에 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방역당국에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. JTBC 서영지입니다.